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유튜버 찌양이 4년 동안 전 남자친구에게 협박과 폭력을 당하고 또 40억 원의 수익을 빼앗겼다고 폭로를 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늘었고 또 응원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찌양 씨가 당한 피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예. 찌양 씨가 엄청난 스타거든요. 얼마 전에 한국 갤럽 조사에서 했던 그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순위에서 1위도 했었고 구독자가 1000만이 되는 엄청난 스타인데 네. 이런 스타, 대중의 주목을 항상 받고 있는 그런 스타마저도 이런 피해를 당할 수가 있구나라고 대중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4년 동안이나 거의 날마다 폭행을 당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전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해서 당시 이제 유흥업소에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건을 빌미로 또다시 또 다른 유튜버들한테 협박까지 당했다고 하니까 네. 너무 그 당한 피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으면서 찌양 씨처럼 유명한 스타마저도 대중의 주목을 받는 사람마저도 저런 피해를 감내하면서 사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얼마나 많이 지금 당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일반인들 중에서도 현재 교제폭력이나 이별폭력을 당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구제를 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남의 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일처럼 느끼면서 지금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응원하는 댓글이 막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찌양 씨 채널에도 단기간에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늘어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또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거를 빌미로 찌양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도 이게 또 다른 사이버 레커가 찌양의 허락 없이 폭로를 해서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 레커 연합이라고 하는 곳에 무슨 유튜버 이슈 폭로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 유튜버들이 찌양 씨가 남자친구 강요에 의해서 뭐 유흥업소 출근했던 그 과거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뭐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정황을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공개를 한 채널에서도 평소에 뭐 다른 이슈에 대해서 폭로를 했던 채널이고 찌양 씨, 피해자 찌양 씨는 이 사실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폭로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른바 그 레커 연합이라는 곳의 유튜버들이 찌양 씨를 협박했다는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그 사실 자체를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폭로를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사이버 레커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사이버 레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또 실제로 이런 연합이랄까요? 그런 게 있는 겁니까? 그 사이버 레커라는 게 그 레커라고 교통사고가 나면 견인차가 빨리 가서 이제 견인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 현장으로 빨리 가는 움직임에 빗대서 일부 유튜버들이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사실 확인의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빨리 터뜨린다라고 해서 뭐 인터넷상 여러 가지 소문이나 흔히 왜 찌라시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쪽의 일반적인 주장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냥 여과 없이 바로바로 터뜨린다는 거죠. 그게 마치 사고 현장으로 빨리 가고 있는 모습이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사이버 레카라는 말이 생겼는데 나중에는 이게 그런 무조건 빨리 가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슈 자체에 대한 폭로라든가 뭐 신상 폭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사적 응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가리켜서 사이버 레커라고 하게 됐는데 근데 요번에 레커 연합 뭐 소속 유튜버 이런 식으로 등장하니까 그럼 이들이 정말 무슨 연합 조직을 이뤘나? 이런 지금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명확한 조직이 있건 아니면 조직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소에 그들이 느슨하게라도 연락을 나누면서 의사교환을 했건 간에 이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폭로를 해도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건데 만약에 이들이 의사교환을 하면서 공조까지 했다? 이런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찌양을 협박했다고 추정된 유튜버들 중에는요. 그동안 정의 구현을 하겠다면서 사건 사고를 좀 파헤쳐서 나름의 신뢰와 인지도를 얻은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일단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이번에 이제 의혹이 제기된 게 찌양 씨한테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 또는 돈을 뜯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런 의혹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몇몇 거론된 유튜버들이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금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로 진실을 밝히게 될 것 같고 근데 설사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돈을 뜯어내자라고 모의만 했다거나 아니면 나는 돈을 뜯어낼 생각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돈을 뜯어내는데 내가 고무하는 발언을 했다거나 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요번에 공개된 녹취에 보면 여러 가지 좀 그러한 그 윤리적인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일부 유튜버는 지금 공개된 녹취가 뭐 짜깁기 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요번 사건의 사실관계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그 이전에는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었는지 요번에 녹취에 공개된 대화 중에 보면 마치 이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전 사례도 요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언급된 유튜버들뿐만이 아니라 폭로 유튜버들이 많거든요. 뭔가 좀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사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 구현을 하겠다면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말씀하신 뭐 사적 응징, 사적 제재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대중의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또 문제가 많았거든요. 찌양 사건 이전에도 문제가 많았죠. 네, 그러니까 대중의 뭐 공분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막 신상을 막 공개한다든지 뭘 폭로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중이 굉장히 통쾌해하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그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폭로가 나왔었고, 네. 근데 그게 피해자의 의지에 반해서 또 이루어진 폭로라고 해서 그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식의 이제 신상폭로 사적 제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항상 나오는 게 오류 가능성.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엉뚱한 사람을 폭로한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류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방적 주장.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주장했는데 그거를 그냥 여과 없이 공개를 해버리는 바람에 사실관계가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어떠한 뭐 일방적인 주장이라든가 뭐 그거는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근거가 있잖아요. 누가 주장을 하긴 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근거조차 없이 완전히 허구의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아이브 장원영 씨가 그런 식의 루머 방송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식의 100% 허위 주장이라든가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 그렇게 마치 정의를 추구할 것처럼 하면서 폭로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폭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들을 좀 규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규제가 이런 일이 터지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건데 고소를 해봐야 뭐 징역형 어차피 거의 나오기 어렵고 끼케야 벌금 몇백만 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들이 이런 식의 자극적인 정보를 유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피해가 너무 적어서 부담 없이 그냥 그런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네. 거기다가 그 이제 주로 그런 식의 폭로들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유튜브 방송이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포함이 안 되는 바람에 네. 여러 가지 제재가 또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유튜브가 해외 플랫폼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제재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뭐 국내 플랫폼 같으면 문제가 있는 영상 같은 경우에 바로 그거를 뭐 내리라고 한다든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거기서 말을 안 들으면 그만인 거예요. 정보를 안 주기도 하고 수사에 협조를 안 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습니다. 예, 유튜브 특성상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좀 피해가 심각한 것 같은 게 유튜버들의 폭로성 콘텐츠로 사이버 불링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이버 불링은 어떤 개념이고 또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사이버 불링이라는 게 이제 온라인 괴롭힘이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악플 그리고 또 해당 사람한테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거든요.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 해당 사람에 대해서 허위 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포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폭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악플이죠. 근데 그 악플의 폐해는 이미 기존에 여러 번 알려졌었고 뭐 최진실 씨를 비롯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게 결국
그 악플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또 연예인들이 그 뭐 공황장애라든가 정신 건강에 대한 고통을 호소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 그 바탕에는 악플, 사이버 불링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들이 전통적 신체적 폭력보다 더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들을 좀 예방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가상 공간에서의 괴롭힘이 거의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하는 물리적인 폭행 못지않은 심각한 그 가해 행위인데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심각한 가해 행위를 한다는 말하자면 그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댓글을 쓰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충분히 강화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이게 심각한 가해 행위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이건 학교에서부터 교육의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좀 전통적인 교육 위주로 입시 교육 위주로 시키고 있잖아요.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인터넷 활용에 대해서 어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임할 것인가 인터넷 활용 윤리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도 언론이 계속해서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찌양 사태로 드러난 사이버 레커 논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